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상담하는데요. 네. 최근에 만난 분들은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재테크 계획은커녕 지출 관리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요. 네. 게다가 홀로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장시간 일해서 자녀를 돌볼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고, 그쵸.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까지 챙기기란 솔직히 쉽지 않죠. 예. 제가 만나본 분들도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는 측면으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긴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고 돈벌이도 하고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재테크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서형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네.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경력이 네. 단절됐다가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이러한 일자리로 재취직한 분들도 계셨고 네. 또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하니까 풀타임보다는 시간제로 일을 그렇죠, 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소득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은 떨어지죠. 그렇죠. 게다가 이유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좀 분야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주거비가 크게 차지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따른 공과금이나 관리비도 있겠고요. 네. 또 자녀의 사교육비도 큰 부분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 혼자 일을 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경우 아이가 혼자 있게 되다 보니까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는 분들이 많았고 그럼 그만큼 교육비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봐도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아 보이긴 하죠. 그렇네요. 그럼 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에서 한 자녀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네. 최소 평균이 아닌 최소 필요한 생활비가 약 26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그 네. 정도예요. 네. 이건 자녀가 한 명일 경우고 네. 2명 이상이면 지출액은 폭발적으로 아이고, 늘어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자녀 어린이비나 용돈까지 포함하면 혼자서 아이 키우고 교육시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네. 물론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 지원책도 있긴 한데요. 생활비를 월 30만 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껴서 돈을 이렇게 모아 나가고 이걸 또 굴릴 틈은 진짜 도저히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모아봐야겠죠. 네. 일단 주거비부터 들여다볼게요. 예. 한부모 가정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바로 주거비인데요. 네. 제가 상담해 보니 한부모 가정은 소득에서 30%에서 아주 많게는 50%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자가보단 월세나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단 주거 안정, 주거비 절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럴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부의 주거 정책을 이용하는 거죠. 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전세자금 지원, 특별공급제도 등 한부모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공공임대주택, 그 안에서도 영구임대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등이 다양한데요. 월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인 영구 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생계의료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국민 임대주택도 있는데 이 경우 시세의 60%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3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조건에 맞다면 네. 이런 임대주택 알아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예. LH나 SH가 집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을 맺어 한부모 가정에게 재임대하는 주택도 있고 네. 소형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네. 해당한다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네. 네. LH나 SH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혜택이니까 꼭 챙기셔야겠고요. 이 제가 뭐 관심 있게 이렇게 분양 공고들을 보는데 그러다 보면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주택이나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 공급 물량 중 대략 10%를 한부모 가정에게 배정하는데요. 지역별로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한데요. 네. 앞서 가장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장점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아하.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네. 앞서 얘기한 정부의 주거 정책도 너무 좋지만 사실 자가가 있으면 안정감이 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더 떨어지기에 여건만 된다면 저리 대출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신청 가능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예. 지자체별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 내용도 많고 조건도 다 달라서 네. 만약 이 방송 듣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복지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아니면 집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에 맞는 주거 지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꼭 알아보시고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부터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복지센터 번호 국번 없이 129였고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 담당자 찾아가 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주거비 부담을 이렇게 해서 조금 던다고 해도 기다리는 게 자녀 양육비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이 양육비 부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말씀인데요. 네. 한부모 가정에서 주거비 외에 가장 큰 부담이 자녀 양육비죠. 네. 말씀하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용돈도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시간적인 네.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 식비도 꽤 많이 듭니다. 아, 그렇죠. 많이 먹어요. 네. 네. 만약 이혼한 경우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50% 이하라고 하고요. 아, 네. 그리고 미지급 피해자 70% 이상은 엄마, 즉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싱글맘들과 상담을 해보면 양육비 약속을 어기는 비양육자가 참 많더라고요. 네. 아무리 합의서에 명시해도 지급을 미루고요. 그래서 양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오롯이 본인 소득으로 한 달 가기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혼한 경우 그 이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 구성은 또 줄어들었고 소득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줄일 게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관점을 바꿔서 미래를 위해 이 정도는 최소한 모아야겠다. 먼저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요. 아. 그 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지출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작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나서서 이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는 제도를 또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달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여러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만 원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꼭 신청하시고요. 네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네. 그리고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 가정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네. 바쁘다 보니 이조차 안 하는 분들도 봤는데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지급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요. 양육비 소송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못 받아 생계위기 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애태우거나 더 이상 감정 상하기 싫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양육비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월 수입에 보태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득이 좀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게 결국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양육과 생계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에 재테크가 먼저라기보다 지출 통제가 우선입니다. 아하. 그래서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잘 정리해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지출에서도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조금 다른 가정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필수 생계비와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저축 순으로 이렇게 지출 순서를 매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모든 상황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비상자금 확보죠. 아, 비상금. 네. 한부모 가정 역시 비상자금 꼭 필요합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실 경우 더더욱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하. 조건이 된다면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학비 지원, 주거 지원,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등의 정부 제도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일자리가 불안정한 분들의 경우 시간적 여건이 된다면 지역 교육 훈련이나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사업 등 정부의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도부를 마련하는 게 미래를 생각하면 좋겠죠. 네. 아,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루하루 뭐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비상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비상자금 모은 다음에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자녀 교육비 준비겠죠. 아하. 교육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서 작더라도 월 고정 금액을 입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이가 클수록 교육비는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등을 점검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연금까지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이라도 잘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또 한부모 가정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금융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 지자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개별 맞춤형 지원 연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잘 알아보시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꼼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을 일단 최대한 잘 활용하고 지출을 통제해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좀 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사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주거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얘기해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주거비가 더 들더라도 경비 아저씨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사실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줄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비상금 확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미래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할
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1772님 미술 강사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큰 편이라서 학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돈 모아서 전세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목돈 마련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가장 기본적인 노멀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소득 대비 지금 지출이 더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1772님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한정된 소득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해가지고 주거에 대한 부분을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축 금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목돈을 조금 모으게 되면 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 제도 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뭐 전세 주택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예. 이 부양가족 수가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7728님 함께 힘든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모임 뭐 찾으려면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뭐 포털 사이트 카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뭐 지역 활동 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모임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강의하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경제교육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시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집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네.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그 복지 담당자 네네. 뭐 통해서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22님 조카 딸이 20대 중반인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 요구 뭐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보다는 네. 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되잖아요. 이럴 네. 경우에는 네. 그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학업이 중단됐을 때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자 이제 싱글맘으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싱글맘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추가 지원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콩으로 HJINHO7130님. 네. 친구분 중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한부모일 경우에 자녀들이 저축할 때 뭐 이자 혜택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자녀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 이자 혜택보다는요. 네. 그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때에는 자녀 한 명당 9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교육비 지급이 더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앞전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네. 만약에 한부모 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네. 이때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944님 아까 저축 금액을 정해두고 먼저 이렇게 빼놓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부모 저축 같은 경우에 급여의 몇 % 정도 뭐 예금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50%를 저축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예. 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30%는 꼭 하라고 하는데 네.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벌이하고 한부모 가정이 차이점 분명히 있는데 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축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굳이 비율을 나누라고 한다면 20% 이상은 가져갈 수 있게끔 가계부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 20% 이상을 네, 권장한다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